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 오늘 아침에 개파락이 상당히 거세게 진행이 되면서 많이들 놀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사실상 뭐 에코프로를 다시 한번 마이너스 11% 가까이 밀까라는 생각을 좀 오늘 들어서 이 정도로 밀어버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생각보다 아침에 시장에 순간 낙폭의 강도가 좀 강하고 거세게 좀 일어났었는데요. 저도 시장 자체가 이 정도까지 밀릴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었는데 왜? 사실 어제도 많이 밀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정도까지 밀까? 라는 생각을 하고 아침에 시장을 출발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아침에 변동성이 심했던 하루였습니다. 근데 뭐 꾸역꾸역 그 변동성을 다 이기고 코스닥도 양봉 마감을 하고 코스피도 직전 고점, 즉 전일의 고점을 넘기면서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매우 강력한 시세를 내고 있는 국내 증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강하고요. 또 여기에서 만에 하나라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넘겨버리는 시나리오가 만약 발생을 한다면요. 자, 그러면은 지수는 오버슈팅을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러한 흐름이 일단 오늘 어젯밤에 발표된 CPI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저는 시장에 대한 유출을 다 끝냈는데요. 그 말은 뭐냐, 이번에 CPI의 상승의 둔화폭이 줄어들었고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줄어들었는지를 여러분들이 꼼꼼히 확인을 해 보신다면은 다음 달, 즉 5월에 발표될 CPI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CPI가 발표될 것이다. 그리고 5월에 금리를 인상을 한 번 더 하든 동결하든 그게 바로 시장의 충격으로 올 수 있다. 즉 그 전까지 시장은 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상승을 하고 5월부터는 조금 조심해서 시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수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때는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현금을 일정 부분 보유하는 전략을 세워볼 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코스닥이 여기에서 한 차례 더 레벨을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예를 들면 937포인트까지 가게 된다면 강력한 숏 배팅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인버스라든지 하방 배팅이라는 거는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쉽게 해서는 안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하방에 배팅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종목이든 뭐든 다 떨어지기만을 물 떠놓고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숏 배팅이라든지 하방 배팅을 할 때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이 너무나 극심한 과열로 말도 안 되게 움직임을 보인다 했을 때는 이 매가 약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매매는 했는데 사실 뭐 시나리오 예상한 것처럼 매매를 못해서 너무나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장 전에 이제 카페 글에다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시가 이후 마이너스 3에서 5% 구간이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려놓고 실질적으로 그런 이 매수 사인을 공격적으로 좀 못 드렸던 부분이 오늘 참 속에 많이 걸렸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런 낙주라든지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가고 있을 때 느끼는 공포는 겪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단순하게 주식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세요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돈이 들어가서 그 고통을 느끼고 그 공포를 이겨내는 그 과정 자체가 정말로 무서운 거고요. 시장에서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아니었을 때는 엄청난 충격이 올 수 있는 게 이 낙주 매매이기 때문에 사실 통계에 입각한 매매이긴 하지만 매매이긴 하지만 항상 하면서도 두려움과 이 공포 속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잡아 내려가는 속에 공포와 두려움, 한편으로는 또 언제 반등이 나올까에 대한 그런 생각들 많이 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2차전지 변동성 구간과 제약바이오 시소 싸움, 시장 자금의 순환 속 지수는
박스권을 진행 중으로 이제는 예상이 되며 4월은 원웨이 상승장보다는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여전히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의 시소 행렬이 예상이 되는데요. 내일 보면은 시가 이후에 2차전지가 균적 반등을 한두 차례 정도 더 해주고 다시 밀리는 모습으로 좀 갈 것 같고요. 시가가 올라가게 돼서 시가부터 상승을 하고 제약바이오가 밀리면은 2차전지가 밀릴 때 제약바이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장이 내일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수를 좀 볼게요. 사진으로 이렇게 펼쳐서 놓고 보면 오늘 양 시장 다 상승 종목수가 많은 상태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장중에는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오전에는 하락 종목수가 훨씬 많았는데요. 거의 997개까지 찍혔던 하락 종목수였고 아침에는 많이 떨어졌었죠. 이것도 지수가 많이 올라와서 마이너스 0.06%대 제가 찍어놓은 사진이기 때문에 그 전에 봤을 때는 하락 종목수가 1000개가 훨씬 넘은 상태에서 지수가 마이너스 1.5%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코스닥 150은 훨씬 더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요. 5장에 이제 셀트리온과 그런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다 양봉을 펼쳐주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지수가 감사하게도 반등을 하면서 상승 종목수가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에코프로를 사고 하는데도 시장의 돈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러한 유동성이 시장을 떠받들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매일같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 고객 예탁금은 줄어드는데 그만큼 계속 리필이 어디에서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사도 고객 예탁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증가되는 신용 잔고를 일정 부분은 커버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 뜨겁고요. 오늘 보면 뭐 LG화학이라든지 이런 2차전지도 다 개파락을 했는데 5장에 다 들어 올려주면서 올랐고 제약바이오가 최근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제약바이오 강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사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장 막판까지 반등을 좀 못해줬는데 상승의 강도가 제일 강했던 종목에서 최근에 강한 거래대금 속에 빠졌기 때문에 그만한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들어줘야 되는데 그 힘이 좀 부족하죠, 돈이. 그래서 저는 다 반등을 못했다라고 보여지고 적어도 에코프로는 마이너스 오늘 거의 11% 가까운 구간에서 5%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장중 플러스 16%가 나왔습니다. 네, 16%가 나왔습니다. 오늘 충분한 반등 다 해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내일장 뭐 반등 좀 밀렸다가 또 길쭉 반등하고 또 밀렸다가 길쭉 반등하고 뭐 이런 형태의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요, 에코프로와 이제 시소가 이렇게 놓고 왔다 갔다 하겠죠. 내일. 자, 오늘 차트 보시면 네, 끔찍하죠.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자, 뭐 매일같이 해외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감 속 지속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전일도 CPI 발표 이후 선물이 잠시 급등하였으나 시가 고가 이후 정강 후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CPI는 이달 말까지만 이후는 다시 반등 가능성이 열려 있다 보니 단기 파티는 4월 말까지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국내 증시의 경우 여전히 대외적인 이슈에는 둔감하고 국내 2차전지 섹터의 변동성에 의해 큰 폭으로 좌지우지 되고 있는 흐름이 연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2차전지 산업이 커지면서 또한 시가총액 비중도 동시에 엄청 커졌기 때문에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금일은 에코프로 그룹주를 포함해서 시가부터 굉장한 개파락으로 출발하면서 시가부터 지수를 끌고 내려오고 오늘 오전, 그러니까 어제죠. 마이너스 20%를 기록했던 에코프로가 거진 마이너스 11%까지 빠지는 통에 지수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과정에서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시소름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주 뚜렷하게 보였다라는 것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일은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를 공략하기보다는 더 막 떨어지고 있는 2차전지는 분할로 대응하기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매매는 저도 했는데 임팩트 있는 흐름이 그리고 임팩트 있게 매매를 하지 못한 게 못내 많이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하루인 듯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의 흐름은 항상 반복
되기 때문에 저도 매번 복귀를 하고 또 그 다음을 위해 오늘 놓친 부분을 보완하고 복귀하고 해서 저의 매미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2차 전지의 흐름을 여러분들도 꼭 한번 복귀하시고요.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만의 기준이 되는 라인과 구간이 대중들이 공포에 쓰러지는 구간에서 시세에 휩쓸려 샀을 때 어떤 현상을 보이는지까지 기록해 두면 도움이 많이 되실 오늘 하루의 시장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당연히 2차 전지를 이미 보유한 상태였다면 데미지가 매우 컸을 것이나 그래도 시장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인내하고 또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차 전지는 여전히 죽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저는 보여지네요. 그리고 신중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IT 반도체 섹터 최근 며칠 좋지 못한 흐름이 있으나 D램 현물가가 실제로 올라갔고요. 수출 데이터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데이터에 입각한 흐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도 다 반등할 걸로 저는 예상이 들고 그중 강력했던 기업들과 아직 못 간 기업들을 구분해서 강한 놈과 좀 약한 놈이 이렇게 들고 가는 것도 전략이겠죠.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오사트 기업, 그러니까 뭐 하나 마이크론 같은 친구라든지, 그러니까 그 이리피어에 있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아비코전자라든지 이런 거는 뭐 선두로 튀어갔죠. DDR5의 대장, 그 다음에 ADR 디스플레이 장비, 그 다음에 비메모리 장비에 최근에 굉장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오사트 패키징 후공정, 하나 마이크론 이런 정도가 A급 종목이고 나머지 이제 좀 아직 바닥에서 지지부진한 애들 순환매 차원에서 일순간에 갑자기 튀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도 다 같이 고루고루 가지고 있으면 저는 그것도 전략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제약바이오는요 AACR 일정이 내일입니다. 고로 기업에 대한 확고한 확신과 믿음이 혹은 데이터에 접근 가능하면 상관없겠다 싶은데 저는 일개 개인이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정 전 매도로 그리고 시장이 시소 양상이니 대형 제약바이오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남겨놓으시고 이후 윤 대통령 방미를 기대하면서 관련 종목군들 떨어지기를 좀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 종목군들은 주말에 한번 다시 복귀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2차 전지 종목군들 내일 그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오전에는 아마 기술적 반등 할 거예요. 기술적 반등 하고 그 다음에 좀 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밀리게 되면 제약바이오 움직임 지켜보면서 봐야 되고 차량 경량화라든지 이런 섹터들 순환매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군들 보고 마감하도록 할게요. 오늘 사실 참 시장에 잡주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오랜만에 이 메타버스 섹터도 제법 움직여줬고요. 게임주도 상당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군들도 한번 돌려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수는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하나 볼게요.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떨어지면서 이런 갭 구간에서 지지 나오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7.5%가 빠졌는데 저는 포스코홀딩스는 보지를 못했네요. 이런 갭 구간까지 밀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갭 자리에서 얘도 충분히 걸어놓고 대응을 했다면 순간 아래꼬리 잡고 올라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매매를 좀 못했고요. 수급으로 보면 최근에 개인들 엄청나게 사고 있는데 그 개인의 힘도 무시를 못하는 것 같네요. 포스코홀딩스도 괜찮은 흐름에서 반등이 제법 세게 나와졌다라고 보여주고 에코프로 어제 오늘 이 3거래일 동안 이 고점 대비해서 떨어진 폭이 마이너스 31%가 떨어졌습니다. 에코프로도 저도 매매는 좀 했는데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매매네요. 이런 구간에서 분할로 쭉 잡았다가 뭐 비중이 좀 과하게 들어와서 일부 덜어내고 한 30% 남은 걸로 여기서 불타기해서 매도를 하고 오후에 좀 분할로 잡다가 이제 계좌 두 개로 했으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단타, 여기에서는 종배 차원에서 했는데 좀 별로 같아가지고 별로 같아서 반손절하고 시간 외에 좀 올랐을 때 전량 매도를 하고 내일장을 다시 좀 준비를 하는 게 좀 낫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 외에 이제 2차전지 종목군들은 좀 보지는 못했고요. 사실 강원에너지라든지 굉장히 강했죠. 굉장히 강했던 종목, 뭐 시가부터 바로 시세가 나오면서 저점 대비해서 거의 20% 올랐던 종목이고, EV 첨단 소재가 이 상한가 이후 정지한 다음에 개파락을 무려 마이너스 7%가 떨어졌는데요. 거의 하한가까지 갔다 좀 올라오는 기염을 좀 토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차마 손이 안 가더라고요. 차마 손이 안 갔는데 차트를 길게 빼보면 얘도 역사적 신고가를 앞두고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다가 여기까지 밀어버렸으니까 충분히 받아줄 만도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연속 상한가를 갖다가 이제 세력이 있다면 이거를 처분할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격적으로 좀 올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생각보다 이제 리튬이라든지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종목군들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내일까지 일단 귤적 반등 흐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엔캠 보니까 그 댓글 보니까 뭐 엔캠 뭐 고가에서 물리셨다 막 그러는데, 저는 여기서 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저희 회원님들 하면서도 이 올라갈 때 매도 문자를 보내드렸지 사라고 한 적이 없고, 오늘 아침에는 오히려 매수에 대한 의견을 폈었는데 7만 원이 안 와서 일단은 매수를 좀 못하고요. 좀 내려오면은 이거는 이런 구간에서 잡아놓고 가져가면 저는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엔캠도 캐파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오버행 해수가 일단 해수가 되었는데 21일 날 그 물량을 가져간 친구가 누군지 나올 거라고 보여지네요. 매도를 하든 뭘 하든 일단은 73,800원이라는 기준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서 뭐 범주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최근에 차량 경량화 관련된 종목분들이 매우 셌었는데요. 뭐 에코플라스틱이라든지 그리고 대거 시간에 어제 뭐 화신전공이나 좀 올랐는데 사실 3일 연속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고 뭐 단기 과열 걸릴 수도 있는 거라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좀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조정이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우 하이텍이 있고 대성 하이텍이 있습니다. 대성 하이텍이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대성 하이텍이 거래대금 신고가를 만들어 냈고 오늘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좀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이 종목도 시간 외에서 굉장히 좀 활발하게 좀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친구는 이때 매매를 하고 시간 외에서 좀 사서 여기 그 마지막 텀 5시 50분에 좀 다 팔고, 네, 소량만 좀 가지고 넘어가고 있네요. 소량만 가지고 넘어가고 있고, 시가대 때 이제 타이트하게 매수세가 좀 들어오길래 일부 좀 따라 봤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시초가에 강력한 그 물량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내일 그러는지 좀 보고, 예, 또 단기적인 관점에서 뭐 대응 시나리오를 짜본다든지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이 상한가 매물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상한가에는 시간외에서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를 뭐 바로는 못 돌파할 것 같아요. 이렇게 했다가 하고 여기를 돌파되면은 아마 시세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T 로보틱스가 신고가 상한가를 만들어냈고 오늘 한 차례 더 시세를 좀 줬는데요. 이와 동시에 이제 SM4가 어제 좀 올라갔었고 오늘은 유일 로보틱스가 연속적인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이런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군들도 한번 체크는 해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제약바이오 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장 초반 시가에 이제 개파락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얘도 갭 들었다가 바로 차익 매물 쏟아냈고 애들이 2차전지 애들이 급락을 하니까 엄청나게 또 단기 시세를 쭉 뽑아줬습니다. 변동성 엄청 컸고요. 내일도 아마 2차전지 종목군들이 첫 타임에 시세를 주면 개파락 출발해서 쭉 밀렸다가
다시 아래 꼬리 잡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의미 있는 구간들이 몇 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 정해놓고 개파락이 크면 그런 자리에서 좀 잡아서 대응을 하는 시속 플레이를 하는 전략으로 내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종목군들 매매하는 것도 좋지만 임팩트 있는 종목군들,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지는 종목군들을 좀 노려보는 게 좀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 세아 메카닉스도 사실 종가 베팅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차트의 모습이었는데요. 저도 장중에 이제 이 돌파하는 자리에서 첫 이 자리는 안 보고요. 세 번째 돌파한 흐름에서 거래가 나쁘지 않게 들어오길래 불타기로 좀 해서 그냥 돌파 이후 VI 바로 직전에 전량 매도를 좀 하고 매매를 했고, 사실 이런 마지막 이런 구간들 있죠. 이런 자리가 아마 종배 자리로는 괜찮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종가 매수 정도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일은 뭐 당연히 2차 전지 종목군들과 뭐 대형주들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 제약바이오 섹터 굉장히 뜨겁습니다. 3천당 제약 일단은 신고가를 만들었는데요. 굉장히 촘촘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이 시세가 계속 연속이 될 것 같아. 그 보유자 영역에서는 계속 보유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버로노이도 이제 AACR을 참가하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는 안 하는데요. 어떻게 될지 신고가 영역이니까 봐야 되고, 실적 기반으로 가는 종목군들은 그냥 잘 들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메디톡스, 케어젠 뭐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변압기 섹터 매우 뜨거운 것 같은데요. 변압기 섹터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도 좋겠다. 시간만 되면 원전이라든지 다 보고 싶은데 그럴 여력이 좀 없네요. 자, 그리고 낙주 가점에서 어제 회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드렸던 게 이제 한국 앙코르 유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고점 대비 항상 낙주는 49%에서 51, 56% 선에서 많이 진행이 됩니다. 어제 이제 저도 이거 아마 제가 리뷰를 했나 모르겠는데 들어왔다가 다 수수료 손절하고 나와서 오늘 오전에 이런 구간에서 좀 모아가지고 한 7% 정도 여기서 들어가서 한 6, 7% 정도 이렇게 두 차례 매매를 했던 것 같은데요. 뭐 아침에 이제 이게 별로 폭이 얼마 안 되네 보이지만은 이 폭 자체가 여기서 제가 여기서 들어갔으니까 이게 19%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건 3분봉인데 떨어져 내려오는 이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는 게 순간 한 5%씩 떨어져서 분할 매수가 뭐 1%, 2%, 2.5%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는 거지, 이 고통이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눌림 매매는 이제 돌파 매매와 다르게 비중을 조절을 잘 하지 않으면 굉장하게 데미지를 본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거는 반복되는 매뉴얼과도 같은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시장이 어떠하든 항상 나오기 때문에 계속 공부해 놓으면 정말로 써먹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로 꾸준하게 똑같은 매매를 하고 있는데 나는 못한다.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말해 줄 수도 있고 매수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그 말을 들었을 때와, 그러니까 내가 이 방법에 대해서 안 상태에서 뭐 매수 사인이 나간다든지 좋아 보입니다라고 말을 들었을 때에 행동할 수 있는, 그 손이 눌러질 수 있는 그게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통계치와 경험치가 나뉘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쌓아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 친환경 섹터가 최근 좀 꿈틀꿈틀 되는 것 같아요. 대명에너지도 그렇고 SK오션 뭐 이런 종목군들 꿈틀꿈틀 되는 것 같은데, 대명에너지 특히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가상 저희도 종배 개념에서 좀 보려고 했는데 좀 뭔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좀 사긴 했는데 좀 애매해서 안 받고, 지금 이게 악성 매물대입니다. 이런 악성 매물대를 뚫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래서 오늘 종배는 이렇게 하고 날렸는데 이 종목은 좀 봐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